지난 시간까지 미네랄 포트폴리오 또 끝내고 오늘은 우리 몸에 미네랄 포트폴리오가 들어와서 매우 중요한 글루코 포트폴리오의 기능과 작용 시점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일상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미네랄 포트폴리오 잘못되면 생명이 금방 불안해가 되고요. 또 여러분 굉장히 건강에 그게 되죠. 혈압 조절이라든지 전해질 조절이니까. 그리고 포트폴리오 역시 우리 일생을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전부 다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기능이 다 때문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혈액 내에 이거 중요한 부분이 나중에 기능 상태에 공부가 되겠지만 이런 혈액 내에 있는 글루코스 농도를 올려줄 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혈액 내에 글루코스 농도를 일정 농도 이상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작동하는 매 순간 작동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작동하는 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기본적으로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물은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글루코스 생리작용이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보지만 이 글루코스가 사람의 평균적인 사람의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보통의 인간형 패턴이면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가 글루코스가 가장 피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 밤 8시가 지나게 되면 아주 최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루코스 기능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을 깨우는 강량은 글루코스 따라서 이건 아침에 일어나야 아침에 피크를 치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주 긴 7시간, 8시간 잠을 잔 상태에서 깰 수가 있고요. 밤에는 이거 적게 발휘돼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르신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 밤에 이거 올라가 있습니다. 글루코스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잠을 잘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가 있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하면서 식겁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지금 잠에 예전보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자다가 깨시는 분,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참 잘 갈 겁니다. 글루코스가 아주 잘 올라가다 내려갔다가 업다운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자, 그래서 75페이지에 테이블 설정이 이걸 여러분들은 꼭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외워야 합니다.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리만 이용하면 이 내용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생리학적 기능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 일상생활에 너무 중요한 매일매일 관여하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이 부분에 한 가지에서 텍스트에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일단 요약되어 있는 게 테이블 설정이니까 설정이 보면서 잘 이해를 합니다. 자, 먼저 CN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여러분들이 의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자율신경은 여러분들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율신경 여러분 소화하고 배설하고 이런 것들 관계 없지만 이 중추신경 여러분들 어디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추신경에 여러분들이 맛을 느끼고 듣고 또는 냄새만 스멜 이런 부분 여러분 지각하는 부분에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글루코스는 기본적으로 원리가 뭐냐면 혈액 내에서 글루코스 농도를 일정 농도 이상으로 올려주는데 필요합니다. 글루코스가 왜 우리 몸에서 일정 농도 이상 글루코스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될까요? 비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비상식,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몸이 비상식 보통의 상태가 아니고 이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은 체온이 36도를 유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밤에 잘 때는 체온이 내려갑니다.
저체온은 떨어집니다. 왜?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는 한 6, 7시간 동안은 체온이 그때보다 내려가거든요. 그럼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다. 눈을 떴는데 체온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작스럽게. 체온을 올려야 지금 올리는 과정이 올리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비상을 배울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원시인 상태 때 사람이 원시인 상태인데 자다가 동물이 습격했다. 그러면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 빨리 일어나지 못하면 빨리 일어나서 위를 들고 싸우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동물한테 했을 때 아침에 잠자다가 공격당했으면 비상시험이잖아요. 빨리 글루코이드 만들어서 혈액 내에 글루코스를 많이 확보를 해야만 이 글루코스를 주로 어디에 가죠? 브레인, 첫 번째 브레인은 글루코스는 일차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욕심 많은 기관입니다. 브레인은 다른 영양분 잘 사용 안 합니다. 지방 잘 사용 안 합니다. 보다 글루코스를 아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관. 여러분들이 대사작용에 이 대사에 되는 것들이 가장 중심이 리버가 간이 대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 머슬이 있고 그 다음 아디포스 지방스가 있고 기본물이 있고 그 다음 브레인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여러분 몸의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리버가 가장 센트럴 있는 리버는 상당히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자기도 사용하지만 주로 다른 기관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부여하는, 공유하는 그런 기관이고 머슬 역시 아디포스 티슈, 이 아디포스 티슈는 저장이고 에너지 만들어내지만 잘한 물을 만들어내지만 이것만큼 머슬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얘들은 전부 글루코스, 아미노애시드 이렇게 다 사용하지만 브레인은 특히 글루코스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는 에너지를 주지 않는 이기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브레인 비상시국에는 브레인이 활동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 글루코스를 전달해야 되고 그 역시 모든 조직에 머슬에 가야 되고 나중에 되겠지만 비상시키면 우리 몸을 가볍게 해야 되죠. 가볍게 여러분들 새를 공격하게 되면 새가 돌 던진다면 여러분 새를 공격하게 되면 새가 어떻게 나가니까 먼저 똥을 사고 날아가요. 그거 보시면 이제 똥을 사고 날아가요. 똥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몸을 가볍게. 그러니까 비상시국의 동물들이 이렇게 똥을 좀 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몸을 가볍게 하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개설 올리고 이런 비상시국에 몸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책에서 나와있지만 글루코를 보면 그리고 fight and flight. fight가 싸움. 우리가 원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리작용을 공부할 때는 신경생물학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원시든지 사람이든지 지각 정도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생리학 공부하면 그 사람을 동물로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동물의 하나입니다. 동물이 원시 상태. 10년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적들과 또는 동물들과 싸워요. 비상시 아니면 죽으니까 싸우면 죽으니까. 다음 플라이트 이건 도망간다는 플라이트 도망가야지. 내가 지금 이 맞닥뜨린 이 적이 내보다 훨씬 강력하다 하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판단해서 도망을 빨리 가요. 도망을 빨리 가요. 따라서 이때 파이트 하거나 플라이트 하거나 싸우거나 도망을 하거나 일생에 그 사람을 겪고 가장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글루코스를 혈액에 일단은 올려야 돼요. 비상시국이지. 그래서 이런 파이트나 플라이트는 우리 몸에 크다란 스트레스를 줍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했더니 전에 한 것처럼 이 글루코이드는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몸이 스트레스 받을 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혈액 내에 글루코이드 양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소나 돼지,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을 키울 때 우리는 이 동물이 스트레스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상태에 혈액을 뽑아서 글루코이드가 혈액 내에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상식을 알면 그 동물이 지금 저한 환경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CNS 다시 들어오면 맛을 보거나 듣거나 스멜링, 후각, 감각기관들 어떻게 들어가 맛을 보고 한다든지 스멜링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떨어져. 맛을 보는 감각이 떨어질 것 같아. 왜? 맛을 보는 게 생명유지에 중요하지 않잖아. 떨어져. 그리고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든가 비상식으로 맞서기 위해서 fight and flight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적인 생명유지에 크게 한계가 없는 이런 기능들은 다운. 자, 피겨 특징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표가 올라가 있고 피겨 4.2에 in acute with adrenal cortical insufficiency. 아드레날 콜텍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는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또는 동물 실험에서 개걸을 했을 경우에 테이스트라든지 스멜링 감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내려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 내려옵니다.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 자, 카디오베스큘러는 심혈관계야. 특히 심장,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 심혈관계입니다. 자, 심장과 혈관이 매우 생명유지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교통사고나 추비가 같을 때 심장에다가 주사를 공격실에서 주사 놓잖아. 여기 주사가 무슨 주사를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 에피네프린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부신의 메둘라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입니다.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 아닙니다. 펩타이드로 만들어내는 호르몬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 여러분들 처리하게 되면 심장이 kokkok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공포 영화 볼 때 그 아드레날린이 막 온다고 우리가 드라마 자세에서 보면 아드레날린이 심장을 확 뛰게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빨리 내보내게 합니다. 이거 역시 비상시국에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지금 비상시국이다. 아주 그 사자는 호랑이를 만나. 그러면 빨리 도망쳐야 돼. 얼마나 생존을 걸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심장에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심장을 아주 박동을 되게 해서 혈액이 모든 기관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비상시국입니다. 따라서 에피네프린은 그런 심장 박동, 심혈관계에 아주 충격을 주는 호르몬 중에 하나죠. 따라서 여기에 글루코코이드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의 에피네프린의 반응성을 증가시켜요. 에피네프린의 센시티비티를 유지시켜줍니다. 어떻게 유지시켜줄까요? 자, 나중에 우리가 사실 공부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처음 공부할 때 안쪽이 메두라고 바깥쪽이 콘텍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하지만 발생기운이 다릅니다. 메두라는 신경계에서 유래되고 좀 중대에서 유래되고 많이 다른 기운인데 한 경우에는 한 군데 모여있어요. 모여있는 이유가 뭐죠? 기능이 강하니까. 그 기능의 목적이 뭐냐면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거예요.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게 기본 목적이 되는 목적은 메둘라나 단지 메둘라는 심장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의 반응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고요. 빠르다라는 거고 콘텍스는 중부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얘의 기능은 적극적인 지속적이에요. 빠르다고 지속적. 우리 생명 유지에 내가 지금 대응을 빨리 비상시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빨리 대응하는 메둘라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고났을 때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 메둘라가 들어가서 심장 활동을 빨리 하죠. 그리고 코에서 집어넣어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메둘라는 아드레날린은 금방 움직입니다. 주사 놓으면 바로바로 심장이 뚫립니다. 그럼 양하고 거죠. 근데 이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을 10분 이상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그랬다면 얘를 비슷하시면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에피네프린의 센시티비티를 메인테인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코이도가 발현되지 않으면 아드레날린 아주 짧은 시간에 작동되고 좀 초월해요. 따라서 여러분 병원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드레날린 주사 놓고
그다음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주사를 놔야 되겠죠. 어떤 골프코이드 같은 주사를 다시 놔야만 지속적으로 심장 기능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혈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심장에서 이렇게 에피네프린이라는 심장 활동이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심장 혈액을 이렇게 활동시켜서 내보낸다는 건 움직임이 뭘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시간 내에 혈액을 내보낸다는 게 비상식입니다. 그래서 산소라든지 글루코스를 많이 빨리 제공을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심장에서 혈액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혈관에 어떻게 작동해야 혈액을 빨리 보낼 수 있을까? 이걸 빨리 수축시켜야 돼. 빨리 펌프시켜야 될까? 이걸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죠.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찌어야만 그 힘에 의해서 혈관이라든지 손달이 되겠죠. 테이블 4.1을 보시면 cardiovascular system, sensitivity to vasoconstrictor agents, 혈관을 재는, 수축시키는 에이전트의 센시티브를 증가시킵니다. 자, 이게 많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에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지 않아야 되는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공황장애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황장애 비슷한 느낌을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왔을 때 받는다면 내가 아주 많은 사람들 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아마 그럴 가능성은 있죠. 우리가 그런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타서 비행기 이륙하거나 시간 지나면 답답하다고 비상문 문 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공황장애 비슷한 기능이거든요. 그냥 답답한 것은 문 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열지 않으면 물론 보안입니다. 내가 지금 기차 같은 데서 내릴 수도 있지만 버스는 내릴 수도 있지만 비행기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문 닫다가 긴장된 좁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앉아있고 분위기가 앉아있으면 그러면 빨리 문을 열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럼 문이 여는 거야.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아마 이 사람 추정하는데 혈액에는 거기가 엄청 올라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 거기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올라갈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스트레스 올라가게 되면 심장에서 박동 올라갑니다. 혈관 수축시킵니다. 그럼 숨이 안 쉬지는 거야. 그럼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죽습니다. 자존심 이게 많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어떤 약을 먹느냐? 심장에서 피를 적게 보내는 약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처리가 하면 주로 두 가지 약 중에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아니라 수시키든지 아니면 교감신경을 억제하든지 이런 거 하면 한 20분 지나면 안정 물리적으로 안정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골고루 필요한데 너무 많이 되면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골고루가 많이 분비되어서 제가 스트레스가 같아서 골고루가 아주 부작용으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끔 있지만 유추할 수 있잖아요. 초콜릿이나 단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규칙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지금 혈액에 당을 올려야 하는데 그리고 코이드가 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단 음식이 막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코이드 구매할 필요가 없죠. 그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단 음식을 먹는 건 안 좋지만 그런 식의 단 음식을 먹어주면 그리고 코이드 구매를 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gastrointestinal tract, 이 위장관. 자, 첫 번째 gastric acid secretion이 올라갑니다. gastric acid secretion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있는 부분에 소화를 하거나 위산을 분비를 시켜서 이런 걸 빨리 녹여야 돼요. 그러니까 위를 지금 가능한 빨리 비워내는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이런 gastric acid secretion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이드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 위산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속이 쓰리다.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원인으로서. 그러니까 위산 가다가 되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 글루코이드부터 만들어지고 글루코이드가 위에서 위산 가다를 일으켜서 속이 쓰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위산 생활 얼마나 연관성이 있죠. 자, 리버 갑니다. 자, 리버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실제 다이렉트한
기능들이죠. 기능들이. 글루코포이드의 이론에서 보면 혈액 내에서 글루코스를 올리는 글루코스를 올리는 방법들은 여러분 생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동양이한테 글루코스를 혈액 구멍이 확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건 음식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하지만 우리 몸은 이제 음식을 제외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제외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조절을 시키는 음식을 제외하려면 가장 쉽게 하는 거는 글라이코겐을 분해하는 글라이코겐은 글루코스의 저장 형태입니다. 여러분 주로 간이라든지 근육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형태들이죠. 글라이코겐은 글루코스를 뛰어넘어 폴리머 때문에 얘를 붙여서 단일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간단한 글라이코겐에서 분해해서 그 역시 간이나 머슬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단거리 선수보다 장거리 선수가 이 근육의 글라이코겐含量아주 높죠. 우리는 오랫동안 달리게 되면 근육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니 글루코스는 금방 떨어지니까 글라이코겐에서 이렇게 하면 글루코스를 잘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장거리 1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마라톤 강국이었던 이유가 이걸 기밀로 잘 개발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황영주라든 이런 마라톤 선수 그 선수의 다리 근육에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에 글라이코겐 함량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식이요법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또 하나는 글라이코겐 분해. 그러니까 이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글루코 네오제네시스. 저는 이야기 글루코스를 만드는 게 네오. 그래서 제네시스. 이 네오라는 말은 신생이라고 풀이하는데 이런 탄수화물 재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 단백질, 프로테인, 그리고 리피드를 분해해서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우리 몸에는 가장 많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하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딜 것 같아요? 키드니. 그리고 장에서도 간혹 일어납니다. 왜 키드니에서 많이 일어날까? 키드니가 에너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왜 트랜스포터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미네랄 프로티크 사용하면서 키드니는 끊임없이 물을 트랜스포터하고 이온을 트랜스포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평상시에 운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고 있을 때나 이런 지금 이 순간도 가장 많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키드니입니다. 이온 트랜스포터하는데 거의 에너지 3분의 2 이상 써야 되는 상태에서 키드니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하는 기관은 간은 아주 표적인 기관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른 소기관에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간염 바이러스의 분자생명 메커니즘을 이제 일본하고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걸 연구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그 연구는 박사까지 하고 있었고 제가 이 15년 전에 제가 분자생명학에서 강의를 맡은 게 예고비 이전에 생화학을 맡았어요. 생화학을 맡았거든요. 생화학을 3년간 강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생화학과 기타 생화학이니까 이런 걸 가르쳤으면 하는 거예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하면서 그러면서 수업 항상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간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감염이 되고 간암의 80% 이상이 간염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런데 사실 간암을 일으키는 기전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메타볼리즘이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간염 바이러스의 기능과 메타볼리즘을 연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세계 최초였기 때문에 논문을 좋은데 내고 KBS 뉴스에 뉴스에 나왔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간의 메타볼리즘을 혼돈시키게 되고 그 결과에서 지방간이 생기고 지방간이 진하게 되면
지방 간경하고 간항책입니다. 그 모델을 만들어서 최초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간은 역시 간은 가장 중요한 우리 메타볼리즘의 센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돌립니다. 그래서 혈액에 글루코스를 항상 일정 농도 이상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이어트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제일 먼저 에너지를 쓰는 건 글루코스, 혈액에 있는 글루코스. 우리가 다 쓰게 되면 혈당을 어느 정도 내리게 되면 글루코스 농도가 내려오면 글라이코겐을 분해하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분해하는 게 리피드 분해입니다. 리피드 분해한다는 말은 리피드를 분해해서 간으로 보내고, 간에서 리피드 분해하는 게 들어오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통해서 글루코스를 만들어서 혈액에 보내요. 혈액에 내보내는 글루코스를 이동으로 태우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형적인 가장 좋은 방법의 다이어트이거든요. 그래서 리피드가 다 사용되면, 아디포사이트에서 리피드가 다 사용되면 프로테인을 분해합니다. 이때부터는 아주 안 좋습니다. 리피드 분해하는 것은 살이 빠지지만 프로테인을 분해하는 것은 여러분 근육이 맞춰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쓰시는 거죠. 이 단계에서 끝내야지. 리피드 분해해서 끝내는데 너무 많이 하면 프로테인 분해해서 글루코스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건 이제 몸에 부작용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통해서 혈액 내에 글루코스를 올립니다. 그 다음 폐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 폐는 여러분들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글루코코이드의 원리를 아니까 이 CO2를 내보내고 산소를 들여마셔서 교환시키는 이 폐 기능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폐 기능을 증가시켜야 되겠지. 내가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글루코스 만들어서 비상식물이면 산소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만 나는 비상식물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 기능을 올립니다. 폐 기능을 올린다는 말은 뭘까요? 결국 우리가 혼자 생물학적으로 반응시켜다 보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maturation, spectrum production, 산소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교환돼야 되는데 교환하는 장소에 표면에 있는 기능들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를 잘 흡수를 하고 노폐물인 CO2를 잘 내보내야 돼요. 배죠, 배. 자,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이유가 이 원에서의 익스체인지 O2, CO2 이 기능이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때 이제 표면을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 흡합가리라고 공부했잖아. 이게 너무나 많이 중지하고 있죠. 이 장소에서 결국 O2와 CO2 교환이 일어나면 표면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흡합가리가 이렇게 가리처럼 있어서 표면을 이렇게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 표면을 확장시켜야 돼요. 표면을 확장해야만 확장될 만큼 거기에 비해서 익스체인지 O2, CO2가 기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글루코코이드 고유는 이 표면 확장 능력을 키워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생리학적 문제는 뭐냐면, 특히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CO2를 내보내는 게 엄마가 해줍니다. 태반을 통해서 엄마가 도와주거든요. 근데 얘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엄마의 도움을 못 받잖아요. 태어난 직후에. 그러면 애기 혼자서 몸에서 익스체인지 O2, CO2 해야 됩니다. 표면 확장을 해야 돼서. 이때 이거 못해서 준 애기를 잘 안 씁니다. 이게 표면 확장이 잘 안 되니, 표면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O2, CO2 원활하게 교환이 안 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기 때 뭘 처리할까요? 글루코코이드 처리. 글루코코이드 처리하면 몸에서 표면 확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 O2, CO2 숨을 잘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의미 얘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 피처지. 이건 당연하죠. 우리 공부할 수도 있지만 HTH 네거티브 피드백 해야 됩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레귤레이션. 자, 키드니 하산도 올라가 있습니다.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 이야기했던 사구체 키드니에 소변을 흘러내는 이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어떻게 한다? 올린다.
올린다는 말은 뭐냐면 익스크리션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소변을 물을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키드니에서는 물을 익스크리션 하는 걸 증가시킵니다. 이걸 증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시국입니다. 여러분 몸의 무게를 줄여야 돼요. 내가 쉽게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들을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겁을 엄청 먹거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몸의 초록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지금 비상시국, 공포스럽다, 스트레스 받았다 하면 소변을 내보내는 작용이 증가를 합니다. 키드니. 이때 키드니에 글로불라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올라간다는 말은 익스크리션이 증가합니다. 소변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건 뭐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미네랄 코이드와는 정반대입니다. 미네랄 코이드는 물을 재흡수했잖아요. 근데 코이드는 재흡수가 아니라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정반대죠. 따라서 여러분 중 부모님이 50대 중반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 남성, 여러분 아버지 같은 경우가 중간에 깹니다. 한 3시간, 4시간 깬 경우가 많습니다. 왜? 소변 문제였어요. 소변이 말려서 깹니다. 그 이유가 뭔가 글루코이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 있으니까 잠을 잘 못 자는 이중적인 기능도 있죠. 글루코이드의 기능이 내려가야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전화는 할 수 없고 글루코이드가 올라가 있으니 소변이 마르는 거죠. 익스크리션 증가. 그러니까 잠에서 깨서 소변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3시간마다 깹니다.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어떻게 하면 글루코이드 잠을 내릴까요? 수면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루코이드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됩니다. 핸드폰 보면 안 되고요. 핸드폰에 그 라이트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핸드폰 보면 여러분들 그게 내용 정보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뭐 오늘 내가 롯데하고 쳤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야만 그룹을 갖춰야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 자, 본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본까지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본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본에 이런 뼈 부위에 여러분들 피가 섰던 위에 두 개의 뼈가 있습니다. 리셉션이 올라가고 포메이션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셉션이라는 게 리셉션. 이게 리셉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말 들어보면 흡수라고 생각하니까 뼈가 흡수한다. 뼈가 흡수하다, 결심을 흡수하나? 뼈가 더 결심을 많아지는 반대입니다. 이때 리셉션이라는 말은 뼈의 본 리셉션이라는 말은 본에서 빠져있는 게 있어요. 빠져있는 거. 리셉션이라는 빠진 우리가 보통 텍스트에는 본 리셉션이라는 말은 본에서 칼슘을 빼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서 칼슘이 세포들이 필요합니다. 세포가 왜 칼슘이 필요할까요? 시간을 전다. 내가 지금 비상시국이다. 비상시국이면 심장이 아주 올라가야 되고 심장 팍팍 올라가야 어떻게 되죠? 심장에 15개 정도 되는 세포가 같이 수축되면 칼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칼슘량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 혈액에서 칼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칼슘을 가장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본입니다. 본에서 칼슘을 빼서 세포로 보내는 거의 따라서 빼내기 때문에 뼈의 포메이션, 여러분 지금 말하는 포메이션은 떨어지는 거죠. 따라 글루코이드 장기적으로 자꾸 만들어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인천 전문 중에 하나가 글루코이드 처리를 오래 하는 사람, 치료를 오래 하는 사람보다 오스테오포로시스, 볼 다운증이 빠집니다. 볼 다운증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포메이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생리학적 기능이 부작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글루코이드가 자꾸 만들어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자, 5분 쉬고 그 다음에 그게 작품이 있느냐. 자, 근육 보시면 패티 이건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머슬 글코피도가 많이 분리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많이 분리되게 되면 근육 피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줄에 보게 되면 프로테인 캐테볼리즘의 하세포가 올라가 있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머슬에서 여러분이 근육이 주로 움직이는 거니까 머슬에서 프로테인의 캐테볼리즘이 올라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기준이죠. 여러분들이 영어 하면 알겠지만 우리가 메타볼리즘 두 가지가 있죠. 메타볼리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캐테볼리즘과 에너볼리즘입니다. 에너볼리즘은 이거는 합성하는 거예요.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 마크로 몰레큘로 합성하는 과정을 에너볼리즘이라고 부르고 캐테볼리즘은 반대로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분해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ATP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메타볼리즘이고 얘는 우리 몸의 마크로 몰레큘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머슬에서의 프로테인은 여러분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당신 운동해서 근육 키우는 건 에너볼리즘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속도로 죽여야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속도가 죽잖아요. 근육 속도가 째져서 근육 속도가 개선되죠. 그러면 근육 속도가 죽는 걸 복구하기 위해서 근육 속도를 이제 재생하는 과정 중에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픕니다. 메타볼리즘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머슬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글루코스를 만들기 위해 혈액에 글루코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글루코네오제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머슬의 단백질량이 가장 많으니 프로테인을 메타볼리즘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켜서 뭘 만든다? 아미노 애시드를 만들어줍니다. 머슬에서. 그럼 아미노 애시드를 만들면 이 아미노 애시드를 어디로 보낸다? 혈액으로 블러드로 보내죠. 그럼 블러드는 어디로 갑니까? 블러드는 얘는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글루코네오제니스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혈액에 글루코스를 공급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조직 중에 프로테인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조직이 머슬 조직이야. 그러니까 머슬에서 프로테인 분해를 시키는 프로테인 분해를 자꾸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건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피로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것도 막 걷기 싫고 그냥 쉬고 싶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나중에 이 학생들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 데리고 쇼핑몰에 백화점에 가면 남자들 대부분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글루코스도 올라가면 남자들 다리 근육에 프로테인 분해돼서 근육 피로가 올라가는 거야. 이제 잘 걸으려고 하지 않죠. 이게 기분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머슬의 근육 피로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뮤 시스템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아주 길게 설명하겠으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뮤 시스템 매우 중요합니다. 글루코코이드 이런 글루코지만 이게 우리 몸에 약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뮤 작용 전부 다 다운시킵니다. 항이뮤, 안티이뮤 모든 이뮤 기능을 다운시킨다고 보시면 매우 중요한 우리 심리학의 조절 기능 중에 하나니까 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 플랭킹 티슈 이건 우리 학생들이 너무 관심 있을 건데 자 전부 다 학교 내려옵니다. 액티비티 오브 파이브라스트 콜라겐 시스템은 뭐야? 피부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 콜라겐 재생 안 되고 피부가 안 좋아져.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하루 만에 이 학생들 피부가 안 좋아지는 근육질이 원리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글루코스가 올라가게 되고 글루코코이드가 파이브라스트 피부 세포나 콜라겐 생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피부 노화도 빨라지고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지금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글루코코이드가 그래서 스트레스로 보시니까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목축업이나 그러니까 수산약식 같은 매우 글루코코이드가 잘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근육의 질이라든지 또는 맛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기를 키워야 되는데 이 프로테인 메타볼리즘이 활성화되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안에 있는 몸무게 떨어지고 이게 고기도 근육이 자꾸 나가게 되면 고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측정해서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측정해가지고 건강에 글루코코이드가 감소된 상태의 동량을 만들어주는 게 복축이라든지 수산형식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겨 테이블 사진이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 그러니까 하나만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 나머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글루코코이드 미국에서 현재 보통 상태가 아닌 지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비상시국이에요. 우리 몸 전체에서 작동되는 글루코코이드 호르몬이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각 단계별로 기능들은 너무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또 글루코코이드 기능들이니까요. 잘 정리를 이해하고 꼭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75페이지 텍스트, 76페이지 텍스트까지 다 이 설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76페이지의 피겨 4.16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설명하고 설명하면 됐다는 거예요. 피겨 4.16의 오른쪽에 리버에서 간에서 결국 우리가 목표는 뭐야? 그 오른쪽 리버 보게 되면 빨간색 붉은 화살로 글루코스를 바깥으로 내는 게 있잖아. 결국 이게 목표가 뭐야? 글루코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글루코스는 또 올리는 거야. 그래야 자, 그러려면 제가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글루코스 올리는 게 글루코코이드 음식으로 그러든지 두 번째 방법 글라이코겐을 분해하는 방법이 아주 빠르고 세 번째 방법 글루코네오지니스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게 되면 글을 보게 되면 텍스트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글라이코겐 스토리지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칩니다. 물론 증가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아미노애시드에서 분해되고 리피드 분해해서 글루코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트렌드에 리버에서 혈액이 너무 많다. 혈액에 글루코스 너무 많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리버에서 글루코네오지니스 통해서 글루코스를 만들었는데 이 글루코스를 지금 내보내면 지금도 많은데 아주 템포로 임시적으로 배를 가지고 있어요. 리버 세포에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포가 글루코스를 많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포 내에 글루코스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수반한다는 거지? 상상 문제가 수반한다.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많이 함유하고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세포가 스웰링, 부풀어 오르죠. 비는 듭니다. 따라서 상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글루코스를 개수가 문제니까 크게 문제가 아니고 모노를 폴리머로 연결시켜주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템포로 글루코스를 글라이코겐으로 저장하는 시기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혈액 내에 글루코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글라이코겐을 분해하는 방법을 촉진시켜요. 따라서 그린 4.16의 글루코스 리버에서 글라이코겐 스토리지는 반대로 가요. 우리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글루코제노라이시스, 글라이코겐 라이시스 하는 방법. 글라이코겐을 라이시스, 글라이코겐을 분해시킵니다. 분해해서 글루코스를 시킵니다. 따라서 분자생물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글루코코이드가 분자생물학적으로는 글라이코겐을 분해시키는 글라이코제노라이시스에 관계된 엔자임, 글루코네오제니시스에 관계된 엔자임들의 진 익스프레션을 다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다 증가시켜야 돼요. 또 하나하나가 다 연구 테마, 논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루코코이드는 진 익스프레션,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측면에서 유전자를 증가시켜서 글루코스를 확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법 가장 일반적인 엄청 통해서 본다. 그럼 그룹별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올라갑니다. 뭔가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 이제 70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룹별의 가장 중요한 생산적인 기능인 면역 기능에 접근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까지 아주 많은 페이지에 차지하고 매우 중요한 임상적인 기능입니다. 제일 먼저 이 글루코이드가 면역작용의 기능을 하나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의 왼쪽에 글루코이드 and response to injury. 옛날에 거의 90년 전에 부인이 발견됩니다. 상처가 난 부위에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다치거나 상처를 난 부위에 글루코이드가 올라간다는 것을 임상의사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글루코이드가 상처난 부위에 기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완화시킨다. 글루코이드가 상처난 부위를 완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발견에 노벨생리가 상당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글루코이드의 전혀 다른 기능, 면역의 기능, 그리고 그 기능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글루코이드랑 어울리지 않는 인플라메이션. 여러분이 다른 수업을 통해서 이 인플라메이션은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요점이 없죠. 자, 단어를 한번 보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까지, 또 인프라 N까지 들어가다 보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이 이 내용 불꽃이 인프레임이라 불꽃이 왜 불꽃이 이렇게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보면 이게 아프잖아. 그러면 아프잖아요. 이게 불꽃처럼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통증이 아주 증가합니다. 근데 통증이 증가할 때 아주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찌르듯이 아픈 거. 찌르듯이 아픈 걸 표현할 때 인프레임, 불꽃이 튀는 것처럼 아프다. 스파크가 있는 것처럼 아프다 그랬어요. 인프라메이션,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여러분들이 이 염증이라는 것은 결국 면역작용입니다. 염증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들이 우리 몸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염증 인자들. 이 염증 인자들을 우리는 인자생물학에서는 양말을 파는 스워드라고 합니다. 스워드. 검이라고 양날에 그렇게 많이 중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양날을 가진 스워드. 여러분들 혹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 칼, 일본 칼, 우리나라 일본 칼들은 검이라고 안 합니다. 도라고 하죠. 도라고 합니다. 칼 도라고. 도는 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칼이나 우리나라 칼은 도기 때문에 날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양 칼들은 우리는 서워 검은 날이 두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과 두 쪽. 그러니까 이 말이 하는 면역이라는 것은 두 개의 날이 가지고 있는 서워. 그러니까 면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면역은 좋은 면에서는 굿윌, 좋은 면에서는 프로텍션. 프로텍션. 수많은 종류의 병원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미지의 병원체, 지금 아직 나오지 않지만 내년에 다시 나올 수많은 신종 병원체에 대해서 우리 몸의 프로텍션, 이게 면역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몸을 외부의 병원체에 대해서 지키는 이게 여러분의 면역이고, 따라서 우리 일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이 면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자, 그런데 안 좋은 측면, 배드비리 쪽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거는 점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이 염증은 사람 생명을 아주 많이 앗아갑니다. 사람 생명에 아주 많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료작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 시스템 중에 하나였고 바이러스에 있는 헤파타이티스 이런 TITS 이런 염증이라는 폐렴의 염은 바로 염증이죠. 폐에 생기는 염증, 신장에 생기는 염증, 염증이 그래서 간에 생기는 염증, 헤파타이티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걸 이제 정지하기 위해서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은 많은 인자를 간에 보내고 이건 뭐 폐도 마찬가지, 신장도 마찬가지 영업책 하는 데 되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인자를 보내고 면역세포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이 인자는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죠? 들어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혈관을 이렇게 되어 있는 혈관을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확장시켜요. 왜? 면역세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넓히는 과정이 지금 이제 9% 여러분들이 이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불고 음식 어떤 혈관이 확장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혈관이 확장되어야만 그 사이로 많은 양의 면역세포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따라서 인자들이 들어오고 빨갛게 되고 부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부어오르고 인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를 건드리게 됩니다. 보통의 크기에서는 건드리지 않는데 혈관이 확장이 되고 단백질들이 인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양이 부풀어 오르고 인자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물도 들어오죠. 물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외부 병원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여서 얘들을 빨리 제거를 하려면 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물이 그만큼 또 많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혈관이 부풀어 오르니까 건드리지 않아야 될 신경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인프라 아주 불꽃처럼 찌르듯이 아픕니다. 누르면 왜 아플까요? 누르면 이 부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걸 안 아픕니다. 누르면 이쪽으로 전개되어 있는 신경 조직을 누르게 되니까 여러분들 아픈 느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바이러스가 박테리아 침입한다. 그럼 세포가 이렇게 조직 세포가 있으면 결국 이 바이러스가 세포를 죽인다 하더라도 잘 죽이지 않지만 세포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세포를 잘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역세포가 인균셀이 요 세포를 죽이죠. 그러니까 이 죽이는 과정 중에 이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근처 세포도 당연히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간이든 폐렴이든 신장이든. 그러면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피부 조성 능력이 잘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멍이 생깁니다. 그 조직. 구멍이 생깁니다. 이 구멍에 더 이상 세포 재생 능력이 잘 없으면 그대로 수 없으니 여기에 채우는 게 뭐다? 콜라겐으로 채워도 빈틈을 뺑빵을 시킵니다. 콜라겐. 이게 뭐죠? 간병합니다. 간이 딱딱해집니다. 세포로 구성되면 간이 딱딱해지죠. 그런데 세포가 나간 만큼 이 부분을 콜라겐으로 채워두면 세포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간 기능이 줄어들고 이 부분이 딱딱해지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간병화라고 합니다. 또는 비어있는 부분을 자꾸 세포 재생을 하다 보면 면역세포가 자꾸 죽이고 세포 재생하다 보면 한 번씩 이게 비정상적으로 kontrol되어서 세포가 2개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2개가 아니고 10개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암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일으키는 이런 헤파타이티스는 바이러스가 시초가 되지만 바이러스가 헤파타이티스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열정은 전부 다 면역 작용들을 일으키는 면역 과다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inflammation.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다양한 중계 인자들이 있습니다.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중계가 면역성 또 이전에 들어가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작용을 하는 이런 인자, 이런 인자들을 이 인플라메이션 팩터가 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종류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종류입니다. 사이토카인. 책을 보시게 되면 책을 보면 그 70페이지에는 인플라메이션 여성의 배경성을 축하고 있고요. 70페이지 말부터 시작해서 78페이지 올라가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이름들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피가 4.17을 볼까요? 여러분 몸에서 두통, 치통, 생리통 다 이런 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피가 4.17 보게 되면 제일 위에 가장 중심적인 메타볼라이트가 아라키도닉 애시드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야 되겠죠. 아라키도닉 애시드, 여러분 몸에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느끼고 있는 두통, 치통, 생리통 전부 여기서 추출하는 아라키도닉 애시드.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어디서 주로 만들어질까요? 막에 있는 포스포리피드에서 유래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서 주로 면역세포에서 잘 만들어지지만 이론적으로 모든 우리 인체의 세포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가 포스포리피드를 막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구성물이 아라키노닉 애시드고요. 기가 37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아라키노닉 애시드에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PGE2, ATP4, PGF2 뭐 이런 것들. 이런 중요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뮤코트리엔, 트롬복산 이거 전부 다 공적 유발물질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 대표적이죠. 이게 만들어지는 여러분들 두통, 치통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게 4.17 과학 구조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름들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볼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효소 이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왼쪽에 COX1, COX1, COX2, 리폭시게이네이스 이 이름들을 외우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점 분사신 여러분 몸에서 영점 유발물질을 만드는 효소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소는 COX2 풀네임은 사이클로옥시게네이스2라고 하는 이 효소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 심리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이클로옥시게네이스 정말로 COX 2번 COX2는 외부 생활이기도 했고 진입하고 있고 이 COX2가 바로 이런 몸에서 인물들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COX1도 있지만 COX1은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왜? COX는 컨스티튜티브 익스프레션이 항상 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 컨스티튜티브 익스프레션은 진 익스프레션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인듀스를 어떤 조건에서만 양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이클로옥시게네이스가 평상시에는 잘 발현되지 않다가 이게 염증이 생길 때만 많이 발현되어서 염증과 물질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옥시게네이스2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아스피린, 통증 억제제, 타겟은 대부분 저 옥시투입니다. 사이클로옥시게네이스. 저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거나 치통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게 되면 콕스투 이니비터는 원인이거든요. 콕스투 이니비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콕스투 이니비터 중에 하나가 생리학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니비터가 뭐냐면 글루코코이드는 바로 콕스투를 이니비션 시키는 이니비션. 따라서 우리 몸에서 통증을 완화시킬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글루코코이드고 여러분들이 먹는 유발물질은 바로 콕스투를 제외시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먹을 때
난스테로이드 공적 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글루코코이드를 여러분들이 약을 먹게 되면 통증신경에서 약을 먹게 되면 글루코코이드를 먹으면 빨리 낫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겠지? 이거를 계속 먹게 되면 우리가 좀 공개했던 다양한 부작용 몸에서 일어날 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아닌 폭스틱 이미지를 약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하고 있을 때는 보통 뭡니까? 이 약은 난스테로이드 통증 억제제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피가 같은 시치에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황실입니다. 마블 분해에서 나는 황실인데 단백질들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진 익스프레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예경력이 바로 중요하게 사이토카인입니다. 사이토카인 여러분들이 이런 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사이토카인은 분해해 봅시다.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말은 뭐지? 셀이란 말이죠. 세포에서 만들어낸. 그러면 두 가지 중심에 있는 게 세포에서 만들어낸 카인, 단백질인데 키네시스니까 세포를 정식시키는 데 관여하기도 하고 세포를 이동시키는 데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인데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세포를 이동시키거나 세포를 분해시킬 때 이용되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이토카인이라고 명명하고 너무나 많은 종류가 수십 가지 종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모두 다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볼까 이런 것들 어떻게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79페이지 4.28g에 나와 있는 인트로킨 IL-1 인트로킨 공유 IL-1 이걸 써보시고 인트로킨 1 이것도 한번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인트로킨 단백질인데 류코사이트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인데 백혈 세포에서 만들어낸 세포 단백질인데 인터피어 간섭 뭐 이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데 간섭하는 인터피어하는 류코사이트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 인트로킨 IL-1은 너무나 유명한 대표적인 염증 유발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이게 제일 유명하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기능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이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염증 유발 단백질이고요. 피가 18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다 줍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빨간색이 다 들어가요. 중추신경이 뇌에 작동하게 되면 뇌를 내도 그 다음 잠이 오게 하고 파이브로블라스트 콜라겐 분해하는 소를 만들어서 콜라겐을 분해해서 피부를 노화시키고 그 다음 뼈도 약화시키고 근육도 약화시키고 하지만 면역 기능은 증가시키고 여러분 이제 면역이라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면역 강화이고 이제 여러분 이해하겠지만 면역 강화에서 프로텍션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 강화되면 여러분 몸에 있는 이런 미칩니다. 피부 노화 빨라지게 되고 근육 망가지고 CNS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가능한 핀트로 기능 같은 이런 거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있겠죠. 여하튼 이런 것들이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통증을 일으키는데 면역력을 올리는데 결국 그거는 뭐죠? 글루코코이드 포이드는 그런 작용을 전부 다운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